8월 4일 주간조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여기에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도 기대한 것 치고는 뭐 크게 확대가 되지 않고 있죠. 미국의 M7이 1분기에는 50% 성장률, 근데 2분기에는 물론 30%도 어마무시한 성장률이긴 하지만은 성장률이 약간 둔화가 되었고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확정치 않다라는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빅테크 종목들의 조정폭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올해 그 M7 주가 수익률이 아직도 좋아요. 근데 연중 고점 대비 하락폭이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목표가가 현재가보다는 상향되어 있다는 점들까지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KD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란 관련된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란이 5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했죠. 왜냐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국도 길이가 차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라든 이런 건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드론도 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미사일을 통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전에는 미사일을 공격하기 전에 사실상 이스라엘이랑 미국에 미사일을 쏜다고 알리고 쐈다 라는 게 좀 기정사실화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뭐 자전거를 이제 가져가다가 소년이 한 명 부상을 당했다는 거 제외하고는 그 정도였는데, 과연 5일날 실제로 이란이 추가적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미사일 한 발에 또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미사일 뭐 쏘기보다는 좀 헛방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만약에 미사일 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약속 대련으로 좀 나타나야지 지금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데, 정말 강한 미사일을 만약에 쏴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한다거나 이래 돼버리면은 진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헤드라인 자체가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뭐 LPG, 뭐 물류운송 관련 테마주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세력이 몰리는 거다. 국제유가가 막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는 최근에 경제TV에서 정유주도 엄청 추천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헤드라인에 걸리는 거 보고 이제 수급이 붙는 거기 때문에 결국 헤드라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유 LPG 관련 테마주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인 이 가장 주도 테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 LPG, 조선, 물류운송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최근에 뭐 백일해, 수족구병, 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마무시한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관련된 테마주들이 두 번째로 좀 수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독감처럼 이제 향토병이 돼버렸어요. 겨울이 되면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치사율이 낮은 대신에 전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향토병이 돼버렸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다만 이 인식이라는 게 아직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이번 주에는 특히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수족구병, 뭐 백일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스크 꼭 끼시고요. 어디 사람 많은 데 가실 때는 이런 것들이 또 아시겠지만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없어요. 지금 백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몸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개별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동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대형주, 중소형주 테마주 다 무너진 상황에서 진단키트, 중동 리스크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다음 주도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중동 리스크는 5일날이 좀 가장 중요하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실제로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겠고,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여름 휴가가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병, 전염병 관련된 테마주들도 한두 차례 추가적인 탄력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부터 좀 일정 확인해 볼 텐데, 일정이 막 크게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하반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일정 큰 거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을 좀 본다면은 이번에 너무 덥죠 지금. 예, 지금도 거의 뭐 30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폭염으로 인해서 다음 주 9일까지 최대 전력 수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 테마주들, 에너지 전환 관련 테마주들이 수요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라클, 공목청약, IB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공목청약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네, 그래도 공모청약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러다고 하나 터지는 거니까요. 여기에 연준의 6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수요일에 발표가 되면서 또 넥스 바이오메디컬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이번 주 공모청약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목요일에도 네, 전진건설 로봇 K3i가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사실 6, 7월에 공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공모가 좀 많이 남아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DTS밤이 신규 상장한다는 점도 지금 보시면은 크게 경제 일정 발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이번 주가 좀 되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시간 남으실 때 요거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텍스트로도 올려드렸으니까 커뮤니티 들어가서 텍스트로도 보시면은 좀 지금 시장 버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장이라도 뭐 어쩌겠습니까? 주식 아예 다 손절하고 떠날 거 아니면은 계속 해야죠. 네, 계속 버틸 수 있을 만큼 관련된 내용들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